이 여성은 30년 동안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미국 입양기관의 봉투와 자신의 아기 때 사진,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엄마를 용서해주렴. 가족 모두가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만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수지는 어머니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도 집안에는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국과 나프탈렌, 그리고 어머니가 즐겨 쓰시던 박하 사탕 냄새. 수진의 손이 문손잡이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니는 75세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 석 달을 버티신 것이 기적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45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 그녀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그녀를 키웠습니다. 식당 1, 청소 1, 파출부 1,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이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만 있으면 돼.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30평 남짓한 이 아파트에서 어머니는 25년을 사셨습니다. 벽에는 수진의 초등학교 졸업사진부터 결혼사진, 손주들 돌잔치 사진까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사진들을 하나씩 내렸습니다. 유리 액자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신 후로는 청소도 힘드셨던 것입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유품 정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쉬어. 오빠는 수진보다 5살 위였습니다. 결혼 후 부산에 살았고 어머니 장례식 때 올라왔습니다. 아니야. 오빠. 내가 할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해. 오빠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방. 수지는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덮고 계셨던 이불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불을 들어 얼굴에 묻었습니다. 어머니 냄새.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엄마. 수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침대 밑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수지는 상자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렸습니다. 상자 위에는 빨간 보자기가 덮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귀한 것을 보관할 때 쓰시던 보자기. 수지는 보자기를 벗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봉투.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DOPTN 서비스. 입양 서비스. 수진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서류. 입양 동의서. 1979년 3월 15일 아기의 이름란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친어머니 이름란. 박영희.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자 더 깊은 곳에서 손편지가 나왔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 내 사랑하는 아이야. 너를 이 세상에 보내고 다시 보내야 하는 엄마의 마음을 어찌 글로 다 적을 수 있을까? 20살에 너를 낳았다. 결혼도 못한 채
너의 아버지는 미군이었고 나를 버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집안에서는 너를 당장 입양 보내라고 했다. 나는 버텼다. 석 달을 버텼다. 하지만 결국 수지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사진 뒷면에 적혀 있었습니다. 1979년 6월. 수진아 사랑해.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편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편지는 모두 12통이었습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모두 같은 필체. 박영이라는 여자가 쓴 편지. 네 번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다. 미국에 좋은 가정이 있다고. 의사 부부라고 한다. 너를 잘 키워줄 것이라고. 나는 싫다고 했다. 아직 싫다고. 하지만 엄마가 말했다. 애비도 없는 자식을 어떻게 키울 거냐고. 창피해서 동네 못 살겠다고. 5번째 편지. 결국 서명했다. 입양 동의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다. 너를 안고 마지막으로 우유를 먹였다. 내가 내 젖꼭지를 빠는 걸 느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6번째 편지. 입양기관 사람들이 와서 너를 데려갔다. 나는 쓰러졌다. 일주일을 누워 있었다. 죽고 싶었다. 정말로 죽고 싶었다.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의 친어머니. 박영이라는 여자. 20살의 미혼모가 되어 자신을 입양 보낸 여자. 그런데 왜 자신은 미국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7번째 편지에 답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입양이 취소됐다. 미국 가정에서 갑자기 입양을 포기했다고 한다. 남편이 사고로 죽었다고. 나는 달려갔다. 입양기관으로 달려갔다. 제발 내 아이를 돌려달라고.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 다른 가정에 연결됐다고. 국내 입양 가정. 8번째 편지. 새 양부모를 만났다. 김순자라는 여자. 35살. 남편은 3년 전에 죽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불임이라 아이를 더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 엄마가 되겠습니다. 나는 울었다. 그녀도 울었다.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김순자. 그녀의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 그렇다면 오빠는? 친오빠가 아니었습니다. 양어머니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오빠는 알고 있었을까요? 가족 모두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만 몰랐던 것일까요? 9번째 편지. 입양기관에서 약속했다. 1년에 한 번. 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나는 매년 사진을 받았다. 내가 걸음마하는 사진, 유치원 입학하는 사진, 초등학교 입학하는 사진. 내가 자라는 걸 멀리서 지켜봤다. 하지만 약속대로 내게 다가가지 않았다. 양어머니가 내 엄마니까. 나는 그저 너를 낳아준 사람일 뿐이니까. 10번째 편지. 내가 20살이 됐다. 대학교에 입학했다. 예쁘게 자랐구나. 나는 멀리서 봤다. 입학식 날. 내 뒤에 서 있었다. 너는 몰랐겠지? 바로 뒤에 친엄마가 있었다는 걸? 11번째 편지. 내가 결혼한다고 들었다. 좋은 사람 만났다고. 축하한다. 내 딸아.
나는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 갈 수 없었다. 대신 보자기에 싼 한복을 보냈다. 내가 직접 만든 한복. 너의 양어머니가 전해줬을 거다. 수진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가 건네준 한복.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엄마? 지인이 보낸 거야? 그때 어머니의 눈이 붉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결혼 전 감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2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 내가 죽으면 이 편지들을 내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내 양어머니에게. 그녀는 약속했다. 내가 죽은 후에 전하겠다고. 수진아. 내 딸아. 용서해다오. 널 버린 엄마를 용서해다오.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었다. 사랑한다. 내 친엄마 영희가? 편지 끝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3일, 3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지금 와. 지금 당장. 오빠는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서 KTX를 탔을 것입니다. 수진은 오빠가 들어오자마자 편지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아. 알고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입양하라는 거?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빠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5살이었어. 엄마가 널 데려왔을 때. 기억나. 아기였던 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왔던 거?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40년 동안.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입단속을 시켰어. 절대 수진이에게 말하면 안 된다고. 친척들도 다 알아. 외삼촌도. 이모들도. 다 알면서 나한테만. 수진은 소리쳤습니다. 왜 나한테만 안 말해준 거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무서웠어. 내가 알면 떠날까봐. 친엄마 찾아서 떠날까봐. 엄마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어디 안 가. 어디도 안 갔을 거야. 엄마가 내 엄만데. 오빠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는 평생 불안해했어. 혹시 내가 알게 될까봐. 혹시 내가 원망할까봐. 오빠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이 상자를 수진이에게 전해달라고. 근데 장례식 끝나고 바로는 못하겠더라.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수진은 편지 뭉치를 쥐었습니다. 친엄마는? 박영이라는 사람은? 오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엄마도 말 안 해주셨어. 입양기관 통해서만 연락했다고 들었어. 수진은 편지의 마지막 날짜를 보았습니다. 2020년 5월. 3년 전. 아직 살아계실까? 3년 전에 이 편지를 쓸 때는 살아계셨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찾아볼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야지. 내 친엄마잖아. 날 버린 게 아니었어. 오빠. 버리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 편지들을 보면 알아.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는지. 오빠가 물었습니다. 원망 안 해. 엄마를. 우리 엄마를. 수진은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바보야. 왜 원망해? 엄마가 날 키워줬잖아. 아버지 없이 혼자서. 내가 아파도 밤새 안 주무시고. 대학 보내려고 식당 일하시고.
그게 엄마야? 네, 엄마. 오빠가 울었습니다. 오빠가 우는 건 처음 봤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그랬으면 엄마가 내 손 잡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은 오빠를 안았습니다. 됐어. 이제 됐어. 늦었지만 알게 됐잖아. 그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어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수진은 상자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자 바닥에 접힌 종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입양기관 서류. 친어머니 연락처란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시. 주소 아래 연필로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현재 확인 필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적으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종이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KTX가 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수지는 플랫폼에 내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주소. 박영희라는 여자가 살았던 곳.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을까요? 수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기사가 주소를 보았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아마도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순천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택시가 작은 마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세 번째 집이에요. 수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낡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세 번째 집. 낡은 슬레이트 지붕. 마당에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마루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계세요.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 나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누구세요? 수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여자를. 박영희라는 이름의 여자를. 처음 보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혹시 박영희 씨 맞으세요?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 수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1979년 3월 15일생이고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네, 수진아.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저 수진이에요. 노인이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 아가. 내 아가야. 살아서 만나네. 살아서. 수지는 노인을 안았습니다. 친어머니를 45해 만에 처음으로 안았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처음 부르는 엄마.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보냈어. 내가 널 보냈어?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편지 다 읽었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다 알아요. 노인이 수진을 떼어놓고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순자 씨가 잘 키워졌구나. 예쁘게 컸구나. 네.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알아. 사진으로 봤어. 내가 잘하는 거 다 봤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45년의 공백을 채우듯. 수지는 물었습니다. 왜 직접 오지 않으셨어요? 왜 편지로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순자 씨하고. 내 엄마가 되는 건 순자 씨라고. 나는 그저 널 낳아준 사람이라고. 그 약속 지키고 싶었어. 1979년 여름. 서울의 한 입양기관. 박영희는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20살. 볼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순자. 35살. 남편 없이 5살 아들을 키우는 여자. 아이를 원했지만 더 가질 수 없는 여자. 기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만나셔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이를 잘 키워주실 수 있나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합니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때리지 않을 거죠? 밥 굶기지 않을 거죠? 차별하지 않을 거죠?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처럼 키우겠습니다. 아니, 더 잘 키우겠습니다. 당신이 못다 한 사람까지 제가 주겠습니다. 영희가 품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하얀 아기 옷이었습니다. 직접 만든 옷. 밤새워 바느질한 옷. 이거요. 이거 입혀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순자가 아기 옷을 받았습니다. 손으로 천을 쓸었습니다. 바느질이 고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저를 찾지 않게 해주세요. 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엄마가 2명이면 당신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저 낳아준 사람이에요.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커서 알고 싶어 하면? 영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언제 어떻게 말할지? 저는 당신을 믿어요. 순자가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도록 할게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마음을 전해줄게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담당자가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생후 3달 된 여자아기. 통통하고 예쁜 아기.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힌 팔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진아. 엄마야. 아니다. 이제 아줌마야? 저분이 내 엄마야? 잘 살아. 건강하게 자라.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 엄마 2명이 우는 걸 보면서 웃는 아기. 영희가 아기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야 했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듯이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영희가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순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에게 뭐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갔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혼란스럽지 않게? 한 명의 엄마만 알 수 있게? 영희는 기관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고향 순천으로 돌아가는 버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수진이도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보내지 않을 편지. 언젠가 전해질 편지. 박영희의 집에서 수진은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 돌잔치 사진. 유치원 졸업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중학교 교복 사진. 고등학교 졸업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 모든 사진 밑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글씨로. 그리고 짧은 문장들. 우리 수진이 걸음마 뗐다. 우리 수진이 글자 배웠다. 우리 수진이 예쁘게 컸다. 수진은 사진첩을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결혼식 사진 옆에 자신이 모르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 구석에서 찍은 사진. 사람들 뒤에 서 있는 늙은 여자. 멀리서 신부를 바라보는 여자. 이거 엄마예요?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서 봤어. 내 결혼식. 순자 씨는 알았어. 내가 와 있는 거? 눈이 마주쳤거든. 그래서 가던 길에서 멈췄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편지가 왔어. 고맙다고. 와줘서 고맙다고. 수진이가 예쁘게 컸다고. 당신 덕분에 잘 키울 수 있었다고. 수진은 울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라는 어머니. 평생 비밀을 안고 살았던 어머니. 박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가 아팠을 때 연락이 왔어. 작년 여름에. 자신이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그 상자를 수진이에게 전해달라고. 직접 줄까 했는데. 영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못 주겠더라. 무서웠어. 내가 원망할까봐. 버린 엄마라고 미워할까봐. 수진이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해요?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20살에 혼자서. 영희가 수진의 얼굴을 쓸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예쁘다.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다. 수진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제 친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영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안 해도 되겠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싶어요.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군이었어. 평택기지에서 일했어. 나는 PX에서 일했고.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왔어. 한국말 잘했어.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임신한 걸 알자 떠났어. 미국으로. 연락도 안 됐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원망했어. 그 사람. 오랫동안. 근데 이제는 안 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있으니까. 수진은 영희를 안았습니다. 45해 만에 만난 친어머니를? 고마워요. 낳아줘서 고마워요. 포기 안 해줘서 고마워요. 영희가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삼킨 눈물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밤이 깊었습니다. 수진은 영희의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좁은 방. 낡은 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영희가 수진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아기 때 하듯이 잘 자. 수진아.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두 어머니. 두 분 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오빠와 함께.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박영희. 수진의 친어머니. 영희는 순자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45년 전 입양기관에서 본 이후 처음. 순자 씨. 영희가 말했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수진이 잘 키웠어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당신이 해준 대로 했어요. 수진은 옆에서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었습니다.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아이 맡아줘서. 사랑해줘서. 내가 못다 한 사랑 다 줘서. 영희가 국화꽃을 유골함 앞에 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수진이가 행복한 건 순자 씨 덕분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친엄마도 모시고 왔어요. 이제 우리 셋이 만났어요. 유골함 앞에 사진. 김순자의 미소. 생전의 온화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진작 물어볼 걸. 왜 안 물었을까? 이상한 거 없었던 건 아닌데. 가끔 엄마가 이상하게 쳐다볼 때, 뭔가 말하려다 삼킬 때, 그때 물어볼 걸. 그랬으면 엄마가 편했을 텐데. 오빠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평생 불안했지만 행복했어. 내가 옆에 있어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순자 씨 편지에 늘 그렇게 썼어요. 수진이 덕분에 산다고. 수진이가 자기 삶의 이유라고. 수진은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 하지만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잘 살게요. 우리 가족 잘 살게요. 그리고 친엄마도 잘 모실게요. 엄마가 바랐던 대로. 세 사람은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납골당의 고요한 아침.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영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밥 먹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요. 셋이서. 오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영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니까 이상하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들은 납골당을 나섰습니다. 햇살 아래. 영희가 수진의 팔짱을 꼈습니다. 수진의 반대쪽에서 오빠가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요. 우리 셋 다 잘 지낼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45해 만에 완성된 가족. 두 어머니의 사랑이 만든 기적. 이것이 수진의 이야기였습니다.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2배로 사랑받은 아이.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